러시아 술집에서 혼자 불공국 마피아를 몰살하는 이 장면, 보면서 뭔가 익숙하다고 느꼈는데 바로 킹스맨의 교회 몰살신입니다. 롱테이크로 촬영한 장면이 꽤나 비슷하죠. 그리고 또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음식점 사장님의 셀프 암살신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마성의 명작 쿵푸어슬과 비슷하죠. 이렇게 길복순에는 다른 영화들을 떠올리게 되는 요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오마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킬러 장르의 영화들이 워낙 많다 보니 겹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길복순과 특히 비슷하게 느껴졌던 다른 영화들을 차례대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존 윅입니다. 아무래도 킬러 영화 중에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설정과 액션에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일단 세계관 측면에서 비슷합니다. 여러 킬러 조직들이 더 큰 조직에 소속되어 특정 규칙에 따르면서 활동한다는 점이죠. 존 윅에선 이 조직들을 통솔하는 지도부인 하이테이블이 있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하이테이블이 응징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길복순에서도 스케일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MK 엔터 안에 여러 킬러 조직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직들의 수장들이 모여서 최고회의를 열죠. 그리고 규칙을 어기면 MK 엔터에서 응징하는 부분까지 꽤나 비슷합니다. 그 직원에 대한 처분을 우리 MK에서 맡아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건 어길 수 없는 규칙이 있다는 점입니다. 존 윅에선 가장 중요한 게 컨티넨탈 호텔 안에선 킬러들끼리 서로 싸울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친듯이 싸우다가도 호텔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절친이 되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건 그 규칙을 깰 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입니다. 길복순에서도 3가지 규칙이 나오죠. 그리고 이 규칙들을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복순은 3번째 규칙을 어기고 오정식 후보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차민희는 무허가된 작품을 진행시키면서 2번을 어기죠. 존 윅만큼의 큰 임팩트는 없었지만 규칙을 어기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션씬도 롱테이크로 촬영했다는 점에서 존 윅과 비슷합니다. 길복순에 나온 액션들을 보면 롱테이크 비중이 꽤나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촬영했을 때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배우들의 액션 역량이 높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컷 편집과 스턴트 없이 긴 시간 동안 실제로 배우가 연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 윅을 연기한 키아누 리브스는 사극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존 윅이 된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모든 배우가 이런 연습까지는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차민규의 총격전은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료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옆에서 춤을 추면서 기다려주는 댄서들이 많았죠. 두 번째로는 국내 영화 회사원입니다. 어쩌면 전체적인 구조상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영화 모두 킬러 조직이 일반 회사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원에선 금속회사로 위조했었고 길복순에선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죠. 그리고 킬러들이 일반 직장인처럼 나옵니다. 일단 길복순에선 대표, 이사, 그리고 인턴처럼 회사의 직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회사원에선 직장인 코스프레 수준이 특이점을 넘어버리죠. 회사원인지 킬러인지 구분이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 심지어 사내 산악회까지 있었죠. 감사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겉모습만 회사처럼 위장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단지 청부살인일 뿐 모든 게 일반 회사처럼 조직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살인의 직업화를 나타내는 대사가 두 영화에 모두 나옵니다. 그 동네 양아치들 데려다 우겨 넣으면 심부름 센터랑 뭐가 다르겠어? 우린 아무나 받아주는 동네 흥신소 회계사나 깡패 새끼들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영화에서 회사의 이사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은 현장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오죠. 고위급 임원으로서 지시만 내릴 뿐 실제로 미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킬러인 주인공에게 자격지심과 질투를 느낀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유일하게 자살을 한 킬러가 나오는데 복직 한마디에 앞뒤 안 보고 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역할로 나오죠. 언제나 MK 같은 회사 때문에. 그런데 회사원에서도 비슷한 역할이 있었으니 바로 경영자인데요. 회사에서 은퇴하고 소관지형을 도와주는 친근한 인물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복직을 하기 위해 바로 배신을 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바로 살인 청부에 대한 시각입니다. 일단 회사원에선 킬러들이 살인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이니까 한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인간으로서 찜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표현했죠. 평생 손에 피 묻히며 살았어. 내 새끼만 무사하길 바란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좋냐? 행복해? 따라서 출연하는 인물들 포함 극 전체의 분위기가 어두운 편입니다. 반면 길복수는 회사원과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킬러들이 죄책감을 1도 못 느끼는 것처럼 나옵니다. 살인에 무감각하다는 걸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쿨병이 치사량을 넘은 수준이죠. 존경합니다. 선배님처럼 9시 뉴스 나오는 작품 어떻게 해? 민석 씨가 안 보이네? 죽었어.
심지어 살인을 즐기는 듯한 모습도 나옵니다. 길복수는 싸울 때마다 웃고 있죠. 이런 설정은 천부적으로 살인에 타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장치였지만 한편으론 영화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딸에 대한 애정을 다루는 장면에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살인 현장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데이트하는 사람이 바로 다음 장면에선 사춘기 딸에게 매번 지는 일반 엄마로 나옵니다. 실제로 길복순에서는 킬러와 엄마로서의 모습을 바로 이어서 보여주죠. 길복순의 이중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 편집인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영화를 섞어놓은 느낌이 살짝 들었고 이 때문인지 딸이 등장할 때마다 그게 긴장감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회사원처럼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딸과의 서사가 좀 더 공감됐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족밥 철우가 나올 때는 무슨 장르인지 헷갈렸던 것 같네요. 역시 삼각함수 끝나고 하는데 빠는 게 진짜 개꿀맛이다. 그런데 이런 밸런스를 제일 잘 찾은 게 존 윅입니다. 존 윅의 킬러들은 살인을 특별히 즐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죄책감을 크게 갖지도 않습니다. 킬러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초점을 두지 않음으로써 액션씬 자체에 더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편 존 윅에서 유일하게 보여주는 감정은 분노인데 이 분노는 복수의 동기로서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강아지는 건들면 안 된다는 규칙이 이때부터 생겼는데 강아지 때문에 시즌 전체를 합치면 370명을 죽인 것으로 나오죠. 개연성은 개나 줘버리는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액션 몰입도는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라는 감정도 강아지 한 마리 때문인 것으로 설정한 것을 보면 주인공의 스토리와 감정에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길복순에서도 딸 이야기를 오히려 제외하거나 최소화하고 잠깐 나왔지만 임팩트가 지렸던 김상호 같은 역할들과의 액션씬이 추가됐다면 시즌2, 3를 넘어서 존 윅과의 콜라보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존 윅 4는 4월 12일 극장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킬빌입니다. 일단 에이스 킬러인 여자 주인공이 일본도를 들고 있는 설정이 비슷합니다. 킬빌에선 일본도를 주무기로 사용하면서 존 윅의 칼 버전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백인 여자 주인공이 이소룡 옷을 입고 일본도를 휘두르는 모습은 관객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죠. 반면 길복순에서도 이 일본도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재밌는 건 길복순은 한 번도 이 칼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쿠자 시니치로가 이 칼을 대신 썼었죠. 그리고 마지막 차민규와의 결투씬에서도 이 칼을 쓸 것 같았는데 차민규의 칼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 많은 시뮬레이션 중 일본도를 쓰는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길복수는 주무기 없이 그냥 그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무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전설로 남을 이마트 3만원 도끼가 나온 걸 보면 무기엔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한편 킬러 영화에 일본 사무라이와 일본도가 등장하는 건 이제 하나의 클리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개봉을 앞둔 존 윅 4에서도 특히 일본 색채가 많이 묻어나는 것을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서양권 감독과 제작자들이 일본 무사나 닌자에 대한 판타지 때문에 계속해서 소재로 차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러 액션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클리셰 중 하나가 바로 싸우는 도중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싸움을 멈추는 설정인데요. 액션의 절정에서 의도적으로 일시정지하면서 긴장감이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자주 쓰이죠. 길복순에서도 인트로 액션씬에서 이 장치가 사용됩니다. 길복순이 질 것 같은 상황에서 무기 교체를 하는 장면인데요. 너 장부 좀 바꾸자. 보통은 옆에 누가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을 멈추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선 자기가 불리할 때 싸움을 멈추면서 긴장감을 증가시킨다기보단 유머의 요소로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화에선 보지 못한 창의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싸우기 전에 맞담배를 피면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죠. 거의 신세계 중구형의 죽기 전 한 대씬과 비슷한 급인데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건 길복순이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장면은 화려한 액션을 즐기는 진지한 싸움씬이라기보단 블랙 코미디적인 액션씬을 의도하고 촬영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길복순과 비슷한 킬러 액션 영화들을 비교해봤습니다. 액션에 좀 더 집중한 길복순 2가 나오길 기대해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아요로 부족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뭘 봐야 할지 몰라 결정장애를 겪는 분들을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넷플릭스에 뽕 뽑으시길 바랍니다.